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갑작스러운 검찰 인사 칼춤으로 지금 올해 총선을 앞둔 검찰의 준비도 참 급해졌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나 총선 같은 아주 큰 선거가 있으면 대개 6개월 전에는 인사 발령을 끝내고 각 지역별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필요 없다, 그냥 인사 대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분하게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0일 날 이 회의를 크게 한번 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를 향한 수사, 재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은 임종석 등 검찰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여러분들 아주 답답했을 겁니다. 임종석이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한 말들, 뭐 별거 없었다, 뭐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를 묻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임종석은 그러면 완전히 풀려난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재밌는 진단을 했습니다. 원래 히든 카드는 신병 처리할 때 알려준다. 지금은 기소하기가 아직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임종석에게 묻지 않았다, 기본적인 것만 물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백원우, 황운하, 송철호 등등등등은 다 지금 기소해버렸습니다. 13명입니다. 이제 재판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임종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임종석은 총선이 끝난 뒤 지옥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추측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는 행동들 보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이 참모들에게, 자, 1월로 청와대 수사는 일단 끊자. 그리고 총선이 끝난 뒤 다시 시작하자. 내가 총선에 이 수사로 영향을 줬다는 말 듣기 싫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그리고 임종석의 일방적인 주장, 그것을 듣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흐뭇하게 미소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래, 종석아, 총선 뒤에 한번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검찰은 상당히 안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대검찰청 참모들에게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관련 수사를 1월 중으로 끊고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 갈래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그리고 청와대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 이렇게 크게 보면 이것들이 당분간은 스탑입니다. 그렇지만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조국도 기소했습니다. 정경심도 기소했습니다. 재판하면 됩니다. 유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재수를 포함해서 조국도 이미 기소한 상태입니다. 몇 명 더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백원우, 박형철까지 기소했기 때문에 이제 공판이 남았습니다. 다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는 다릅니다. 아직까지 가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자, 송철호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친구,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쫙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아직 남은 몇 명이 더 있습니다. 임종석이 대표입니다. 자, 임종석이 지난 30일 11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11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임종석의 페인팅 모션일 수도 있고, 또 진짜 이렇게 검찰이 아는 것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보다는 뭐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중앙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본격적인 수사 전이라 수사팀의 히든카드는 총선 이후 수사에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습니다. 설날 때까지는 일정이 바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최강욱, 이광철, 임종석 등등은 청와대의 전직이거나 현직인 핵심 간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소환을 우습게 하는 이 오만 방자함이 오히려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민주당과 청와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렇다고 판단했는지 갑자기 설 연휴가 끝나니까 이광철도 자진 출두하고 임종석도 자진 출두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세 싸움에서, 여론 싸움에서 이들은 이미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없애는 듯이 윤석열을 꾸짖고 검찰을 꾸짖고 들어가서 나와서는 또 이렇게 언론에 다 보도된 것을 물어보더라. 액면 그대로 믿기가 힘듭니다. 왜? 지금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만든 이상한 규칙 때문에 언론에 상황 브리핑을 못합니다. 공소장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임종석이 겁먹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검찰은 히든카드, 스모킹건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기자들에게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설명했다는 임종석.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선거 개입 관련 증거를 검찰이 새롭게 제시했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특별히 새로운 것은 보지 못했다. 사실일까요? 모르죠. 화장실 가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고도 했습니다. 자, 임종석의 이 발언을 두고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인사가 검찰을 조롱하듯 말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너무 까분다는 표현을 쓰면 좀 심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품격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까요? 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울산 사건에 대한 수사는 2달여간 집중적으로 해왔다. 그렇지만 임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다. 총선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총선 이후 본격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가지고 있는 히든카드 역시 총선 이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수사 전략상 보통 중요한 질문은 피의자의 신병 처리 직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대개 보면 임종석 전 실장을 구속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 기소하거나 할 때 그 허점을 노리고 있다가 마지막 소환 때 물어봅니다. 아직까지는 총선 때문에 임종석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워밍업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본격적인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임종석이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자,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윤석열 총장이 R&R 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2위를 할 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이제 앞만 보고 직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들도 사기가 충천할 겁니다. 그래? 윤석열 검찰총장 한번 건드려봐. 우리가 보호한다. 그리고 정말 건드려서 윤석열 총장이 자칫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밀려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에 정말 출마할지도 모릅니다. 선거 2년 남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럴수록 민주당의 표는 떨어질 겁니다. 이미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취임 이후 최악의 지지율 34%를 지난 금요일 갤럽 조사에서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윤석열을 탄압하고 검찰을 탄압하는 모습이 비춰지는 한 민주당의 총선 미래가 없습니다. 자, 총선 끝나고 수사를 다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윤석열의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마 윤석열 총장은 임종석의 말을 들으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